사람의 외모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하딩 효과 또는 하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워렌 G. 하딩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하딩은 대통령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공화당 지도부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실제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매력있는 성격 등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금주법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은 백악관에서 술잔치와 포커판을 벌였고 불륜과 성추문을 일으키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휘말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29대 대통령 워렌 G. 하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65년 11월 2일) 오하이오주 브루밍 그로브에 살던 의사인 아버지 조지 트라이얼 하딩과 가정주부인 어머니 피비 엘리자베스 디커슨 사이에서 8명의 자식 중 맏아들로 태어난 워렌 G. 하딩. 워렌은 어린 시절부터 잘생긴 외모로 동네에서 눈에 띄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마을 개울에서 수영을 하며 마을 밴드에서 연주하는 등의 활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같이 쾌활한 성격으로 하딩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죠. 하딩의 부모님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이었는데 특히 하딩의 어머니는 교육에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딩에게 어릴 때부터 서적과 신문을 가까이 할 것을 가르친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딩은 문학과 언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매우 각별해 어머니 말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세 때 하딩은 오하이오 센트럴 학교에 입학하여 교내 신문을 편집하고 뛰어난 연설가라고 할 만큼 말을 잘하는 아이로 자라났죠. 하딩은 자라날수록 대중연설과 토론, 그리고 신문 등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차차 저널리즘에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1882년 하딩은 졸업 후 시골 학교에서 짧게 교편을 잡은 뒤 보험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와 언론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1884년 하딩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하이오주 메리언에 있는 메리언 데일리 스타 신문이 거의 폐간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딩은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저널리스트가 되어보기로 하는데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두 친구와 함께 메리언 데일리 스타 신문사를 $300에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경영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신문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딩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구독자와 광고주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위해 타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지 않고 신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창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보는 신문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딩이 지역 정치계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대적인 사업가 집안에서 자라나 사업적 안목이 풍부한 플로렌스 클링 드 울프를 만나게 됩니다. 플로렌스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이혼녀였으며 이전 결혼해서 낳은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모스 클링은 성공한 사업가로 플로렌스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플로렌스는 어느 날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하딩에게 매료되었고 당시로는 드물게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딩은 처음에는 적극적인 그녀의 구애에 당황했지만 결국 플로렌스의 매력과 끈기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이들의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요. 심지어 내 딸과 결혼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아무도 막지 못했고 결국 1891년 하딩이 25살, 플로렌스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플로렌스는 보다 적극적인 내조를 하게 되는데 하딩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했으며 그런 플로렌스의 타고난 비즈니스 감각과 경영 능력은 신문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딩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하딩이 정치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가 부재 중에도 신문사를 원활하게 운영했습니다. 덕분에 하딩은 점차 지역 정치에 참여하며 1899년 오하이오주에서 본격적으로 공화당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플로렌스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그녀의 사랑과 지원은 하딩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 정치적인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하딩이 대통령으로서 신임을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여성 투표권 확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도 동참하여 하딩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파트너로 영원할 것 같았던 하딩과 플로렌스. 하지만 하딩이 대통령이 된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곧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딩이 친구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는 스캔들이 터진 것도 모자라 하딩에게는 혼외자까지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이로 인해 플로렌스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요. 스캔들로 인해 하딩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하락하고 위기가 계속되자
영부인이었던 플로렌스는 어떻게든 남편을 지지하려 노력했고 남편의 외도에도 끝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딩은 오하이오주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며 지역 정치와의 관계를 넓혔습니다. 하딩이 운영하던 메리언 데일리 스타 신문은 비판적이지만 공정한 보도 방식으로 그 지역 안에서는 꽤 신망 높은 저널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덕분에 양당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덕분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899년 하딩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국가적인 명성을 쌓게 됩니다. 이때의 상원 경력은 미국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는데요. 상원의원 시절 하딩은 높은 보호 관세를 지지하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계획에 반대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지사 후보로도 출마했지만 안타깝게 실패했고 1914년 다시 미국 상원에 선출되어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 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192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29대 대통령 후보로 하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딩이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드러냈다기보다 단순히 그가 대통령처럼 생겨서였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선 어이없는 선출 이유였지만 그의 수려한 외모와 유연한 성격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복잡한 정치 환경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지쳐 있었고 이로 인해 개혁이나 급변하는 정치보다는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딩과 공화당은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을 개혁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도록 요청하던 사이 전쟁이 지쳐 안정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정상으로의 복귀를 약속하자 하딩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60.3% 득표율이라는 압도적 투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하딩은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을 선호했는데 이때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도록 허용했고 반독점 조치를 중단했으며 노동자 조합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재임 중 연방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1922년 포든이 메컨버법을 제정하여 고율의 보호관세를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까다로운 이민 제한 규정을 두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대선 투표 당시 약속했던 정상으로의 회기를 위해 1921년에는 워싱턴에서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간의 과다한 군비 경쟁 지향을 촉구하였으며 태평양에서의 미국 세력을 확대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딩은 그의 대선을 도와준 오하이오 갱이라 알려진 친인척 등으로 구성된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 갱 집단은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다양한 고위직을 맡으며 각종 비리를 일으켰는데 결정적으로 티포트 돔 스캔들과 같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티포트 돔 스캔들은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엘버트 비 폴과 오하이오 갱들 중 일부가 합세한 부정비리 사건으로 이들은 하딩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21년과 1922년에 캘리포니아 엘크힐스에 있는 정부 소유의 2개의 석유 매장지를 비밀리에 사적으로 석유 회사들에게 임대했고 이 부정거래는 1922년 말에서야 언론에 의해 폭로되고 말았죠.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대대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하딩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당시 하딩 대통령이 이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과 하딩 대통령의 행정부 자체가 부정비리에 깊게 연루되었다는 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하딩은 날이 갈수록 정치적인 역량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데 나란 일은 뒷전, 툭하면 부정비리를 일으킨 관료들과 함께 포커를 치고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농담을 하고 골프를 치는 등 놀기만 해서 점점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불륜 스캔들도 끝까지 하딩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23년 8월 2일 하딩은 알래스카주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돌연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였고 부통령 존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후광이 비치는 빛나는 외모로 사람들을 압도한 그의 이미지는 지도자로서 제격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도력, 위기관리 능력, 인사, 도덕성 등 여러 면에서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혔던 워렌 G. 하딩. 역사가들 사이에서 하딩은 부패와 스캔들로 얼룩진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패의 상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에 빠졌던 미국을 감세, 정부 지출 축소, 그리고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켰고 또한 인종평등과 민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기에
재임 시절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린치 방지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누구보다 공정한 시선을 가졌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보지 못했고 재임 초부터 치명적인 스캔들에 휘말려 만회할 기회도 없이 생을 마감한 비운의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워렌 G 하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